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뉴로스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북스란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맥주처럼 검은 배로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사람들은 침울했지만 그럭저럭 날씨를 견뎠다. 상점 주인, 기술자, 우편 업무를 보거나 실업급여를 타려고 줄을 선 사람들, 우시장, 커피숍, 슈퍼마켓, 빙고홀, 술집, 튀김가게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 추위에 대해 또 비에 대해 한마디씩 하며 서로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 날씨가 어떤 조짐은 아니냐고, 아니 또 이렇게 매운 날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학교로 갔고 엄마들은 고개를 숙이고 빨랫줄로 달려가는데 이제 익숙해졌거나 아니면 아예 빨래를 내다 걸 생각조차 안 했고 해지기 전에 셔츠 한 장이라도 말릴 수 있으리란 기대도 안 했다. 그러다가 밤이 왔고 다시 서리가 내렸고 한기가 칼날처럼 문 아래 틈으로 스며들어 그럼에도 묵주기도를 올리려고 무릎 꿇은 이들의 무릎을 핥혔다. 저 아래 야적장에서 석탄, 목재상, 빌 펄롱은 손을 문지르며 계속 이런 식이면 곧 트럭 타이어를 새로 갈아야 할 거라고 말했다. 종일 매시간 나갔다가 왔으니 펄롱이 일꾼들에게 말했다. 이러다 타이어가 닳아서 휠만 남겠어. 정말 그랬다. 손님이 야적장에서 나가기가 무섭게 바로 다른 손님이 왔고 아니면 전화가 울려댔다. 다들 당장 아니면 최대한 빨리 배달해 달라고 도무지 다음 주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다고 했다. 펄롱은 석탄, 토탄, 무연탄, 분탄, 장작을 팔았다. 100웨이트, 50웨이트, 1톤 아니면 트럭 단위로 주문이 들어왔다. 조개탄, 불쏘시개, 가스통도 취급했다. 석탄을 다루는 일이 가장 더러움을 타는 작업이었는데 겨울에는 매달 부두에서 석탄을 실어와야 했다. 일꾼들이 석탄을 실어 나르고 야적장에서 분류하고 무게를 달고 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 한편 시내에서는 영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폴란드와 러시아 선원들이 털모자를 쓰고 단추로 여미는 긴 코트를 입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런 시기에는 펄롱이 배달을 거의 도맡았고 일꾼들은 배달할 물건을 포장하고 농부들이 벌목해온 나무를 자르고 쪼개는 일을 했다. 오전에는 톱과 삽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정오에 3종 기도 종, 아침 6시, 정오, 저녁 6시에 울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 이 울리면 일꾼들은 연장을 내려놓고 손에서 검댕을 씻고 케호 식당으로 갔다. 케호 식당에는 따뜻한 식사와 스프가 있었고 금요일에는 피쉬 앤 칩스가 나왔다. 속이 빈 자루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법이지. 미시즈 케호는 뷔페 카운터 뒤에 서서 이렇게 말하며 고기를 썰고 채소와 으깬 감자를 기다란 금속 숟가락으로 퍼서 담아주었다. 남자들은 기분 좋게 몸을 녹이고 배를 채운 다음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다시 추위에 맞서러 나섰다. 펄롱은 빈 주먹으로 태어났다. 빈 주먹만도 못했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펄롱의 엄마는 16살 때 미시즈 윌슨네 집에 가사 일꾼으로 일하던 중 임신을 했다. 미시즈 윌슨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내에서 몇 마일 떨어진 큰 집에 혼자 사는 개신교도였다. 펄롱 엄마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가족들은 외면하고 등을 돌렸지만 미시즈 윌슨은 엄마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지내며 일할 수 있게 해줬다. 펄롱이 태어난 날 아침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고
또 둘을 함께 집으로 데려온 사람도 미시즈 윌슨이었다. 1946년 4월 1일이었다. 아이가 만우절에 태어났으니 바보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펄롱은 유아기를 주로 미시즈 윌슨 집 부엌에 있는 요람 안에서 보냈고 다음에는 커다란 유아차에 안전띠 매인 채 수납장 옆 길쭉한 파란 주전자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냈다. 펄롱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커다란 서빙용 접시와 시꺼먼 레인지, 뜨거워! 아 뜨거! 그리고 2가지 색 정사각형 타일로 덮인 반들거리는 부엌 바닥이었다. 아기 때는 그 위에서 기었고 나중에는 걸었고 더 나중에는 부엌 바닥을 말이 다른 말을 뛰어넘을 수도 다른 말에 먹힐 수도 있는 체커보드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펄롱이 자라자 자식이 없는 미시즈 윌슨이 펄롱을 돌보며 잔 심부름도 시키고 글도 가르쳐 주었다. 미시즈 윌슨은 작은 서재를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으며 전사한 남편의 유족 연금과 해리퍼드종 소와 채비엇 양 몇 마리를 잘 키워 얻은 수입으로 검소하게 살았다. 농장 일꾼인 네드도 같이 살았는데 집안에 불화가 거의 없었고 농장은 울타리도 잘 쳐져 있고 관리도 잘 되고 빚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웃과 부딪히는 일도 없었다. 집안 사람들끼리 종교 때문에 충돌하는 일도 없었는데 양쪽 다 신앙심이 미적지근하기도 했다. 일요일이 되면 미시즈 윌슨은 옷과 구두를 바꿔 입고 좋은 모자를 머리에 핀으로 고정하고 네드가 운전하는 포드 자동차를 타고 교회 갔고 네드는 엄마와 아이를 태우고 조금 더 가서 성당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면 양쪽 모두 기도서와 성경을 현관 탁자 위에 올려두고 다음 일요일이나 주길이 올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학교에서 펄롱은 비웃과 놀림을 당했다. 외투 뒤쪽이 침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온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집에서 자란 덕에 애들이 조금 봐주는 것도 없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두 해 기술학교에 다니다가 석탄 야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지금 펄롱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하다가 지금 자리로 올라갔다. 일머리가 있었고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고 정평이 났고 건실한 개신교도 특유의 습관을 들여 믿음직했고 일찍 일어났고 술은 즐기지 않았다. 지금 펄롱은 아내 아일린과 딸 5과 함께 시내에 산다. 아일린하고는 아일린이 그레이브스 앤드 컴퍼니 사무실에서 일할 때 만났다. 의뢰하는 것처럼 영화관에 데려가거나 저녁에 뚝길을 따라 같이 한참 걸으면서 마음을 얻었다. 펄롱은 아일린의 반짝이는 검은 머리카락과 진한 회색 눈, 현실적이고 기민한 생각에 끌렸다. 두 사람이 약혼하자 미시즈 윌슨이 펄롱에게 자리 잡는 데 쓰라고 몇천 파운드를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시즈 윌슨이 돈을 준 까닭이 사실은 펄롱의 아버지가 미시즈 윌슨의 자식이어서 그렇다고 했다. 이름도 영국 왕 이름처럼 윌리엄이 아닌가. 하지만 펄롱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결국 듣지 못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죽고 말았다. 어느 날 잼을 만들 돌릉금을 담은 손수레를 밀고 집으로 가다 돌길 위에 쓰러졌다. 뇌출혈이라고 나중에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때 펄롱은 12살이었다. 몇 해 뒤 펄롱이 출생증명서 사본을 떼러 등기소에 갔는데 아버지 이름을 적는 난에는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창구에서 펄롱에게 증명서를 넘겨주는 등기소 직원의 입이 추한 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제 펄롱은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아일린처럼 머리가 검고 살결이 고운 딸들을 부양하는 데 집중했다.
딸들은 벌써 학교에서 장래성을 보였다. 첫째 캐슬리는 토요일마다 아빠와 같은 작은 조립식 건물 사무실로 출근해 장부 정리를 돕고 용돈을 받았다. 한 주 동안 들어온 것을 정리하고 수입 지출을 기록할 줄 알았다. 둘째 조앤도 똘똘하고 얼마 전엔 합창단에도 들어갔다. 둘 다 세인트 마거릿 중학교에 다녔다. 가운데 아이 실라와 넷째 그레이스는 11살 터울인데 구구단을 외우고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할 수 있고 아일랜드의 주와 강 이름을 외웠고 가끔 부엌 식탁에서 지도를 그리고 마커로 색칠도 했다. 이 두 아이도 음악에 관심이 많아 화요일마다 학교 끝나고 수녀원으로 가 아코디언을 배웠다. 막내 로레타는 수줍음이 많긴 해도 학교에서 습자책에 금색과 은색 별을 받아왔고 애니드 블라이튼 책을 읽고 있으며 통통한 파란 암탉이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그림을 그려 텍사코 어린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가끔 펄롱은 딸들이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걸 보며 성당에서 무릎절을 하거나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걸 보며 이 애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한 기쁨을 느끼곤 했다. 우리 참 운이 좋지? 어느 날 밤 펄롱이 침대에 누워 아일린에게 말했다.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그렇지. 우리라고 부자는 아니지만 펄롱이 말했다. 그래도 아일린의 손이 베드스프레드 위에 주름을 천천히 쓸었다. 무슨 일 있었어? 펄롱이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믹 시노튼의 애가 오늘 또 땔감을 주우러 길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세웠어? 장대비가 내렸잖아. 차를 세우고 태워주겠다고 하며 주머니에 있던 잔돈을 좀 줬어. 어련하시겠어. 한 100파운드는 얻은 것처럼 좋아하더라. 그 사람들 중에 스스로 지 무덤을 판 사람도 있는 거 알지? 애 잘못은 아니잖아. 화요일날 시노트가 술에 취해서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거 봤어. 불쌍한 사람이네. 뭐가 그렇게 괴로울까? 펄롱이 말했다. 술 때문에 괴로운 거야. 눈꽃만큼이라도 자기 애들 생각을 한다면 그러고 돌아다니진 않겠지. 딱 끊고 정신 차렸겠지.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겠지. 아이린이 손을 뻗고 한숨을 쉬며 불을 껐다. 어디든 운 나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까. 가끔 펄롱은 이렇게 아일린 곁에 누워 이런 작은 일들을 생각했다. 어떤 때는 종일 무거운 짐을 날랐다가 타이어가 펑크나 길에서 시간을 버렸거나 비를 만나 흠뻑 젖었거나 한 날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서 아일린이 곁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걸 느끼며 누워있다 보면 생각이 빙빙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혀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전자를 불에 올리고 차를 끓여야 했다. 펄롱은 찻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멀리 보이는 강을 바라보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을 구경했다. 떠돌이 개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을 찾고 튀김 봉지와 빈 깡통이 비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구르고 늦지막이 술집에서 나온 남자들이 비틀비틀 집으로 걸어갔다. 비틀거리며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때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질 때면 펄롱은 긴장했다. 펄롱은 자기 딸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 남자들의 세계로 나가는 상상을 했다. 벌써 길에서 딸들한테 눈길을 주는 남자들이 있었다.
벌롱은 마음 한편이 공연이 긴장될 때가 많았다. 왜인지는 몰랐다.